사장님들의 생존 본능이라 프랜차이즈 안 할래요. 일단 이거를 보시죠. 서울에서 말입니다. 외식 점포 중 프랜차이즈 비중입니다. 16.4%밖에 안 됩니다.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창업하기가 힘드니까 프랜차이즈, 잘해주는 프랜차이즈를 찾아가서 교육도 받고 또 훈련도 거기서 받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창업하는 것. 이것은 프랜차이즈가 제격이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중이 쭉쭉 떨어진다? 프랜차이즈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창업 자체를. 심지어 말입니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하던 업체들도 프랜차이즈를 탈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와, 심각하죠.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탈출의 속도.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4년 사이에 외식업은 8% 늘었습니다. 11만 4,575개가 12만 6,393개가 됐으니까 9,118개가 늘어서 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점포는요. 줄었어요.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 2만 5,963개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2만 4,224개예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000개 이상이 줄은 건가요? 1,000개? 1,000개 이상이 줄은 겁니다. 왜 줄을까요? 이게 말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비용이 조금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그 비용이 비싸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것도 부담이 되겠죠. 가맹비에 대한 부담도 되고요. 여기다가 원재료도 말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는 원재료가 좀 비싸게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프랜차이즈보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있으면요. 스토리가 있다고 하죠. 있으면 그게 어디 있든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SNS로 사진을 찍어서 다 날립니다. 세상에 제가 고향이 시골이에요. 외남면이라는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 시래기 우동 말입니다. 시래기 우동이 완전 인기입니다. 외남면에 그 식당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식당이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굉장한 인기예요.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는 어디나 가면 같은 맛.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어. 스토리가 없어. 그런데 저기 시골 구석에 있는 외남 중국집, 외남면에 있는 중국집에 짬뽕이, 시래기 넣어서 만든 그 짬뽕이 너무 맛있더라.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시골에 가서 짬뽕집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그 짬뽕집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다 재배해요. 그래서 100그릇밖에 안 팝니다. 100그릇밖에. 나머지는 농사일하러 나가는 거 농사일하러. 실제로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움직이고요.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각종 해물과 엮어서 짬뽕을 만들어 주는데 그 맛이 맵기는 한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라. 지금 서울이든 아니면 저기 광릉이든 아니면 여러분 빵야빵야라고 들어보셨죠? 정환진 TV에 출연하신 그분들 말입니다. 지금 초당에 가 계시답니다. 초당에. 거기서 빵집을 열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며칠 동안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는데 난리였답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멈추고 들어와서 먹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야기 있는 곳이 앞으로는 난리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디나 가면 똑같은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나 가면 이야기가 있는 다른 맛,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힙한 점포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들, 프랜차이즈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담이 많이 돼요. 가맹비에 대한 부담, 원재료에 대한 부담, 여기에다가 배달비에 대한 부담. 지금 배달비 수수료가 6.8%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이게 식당을 해보면 압니다. 옛날에는요, 부대 비용이 신용카드 수수료나 전단지만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때보다가 6.8%를 내면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난 숫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2배, 3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 그러면 어딘가에서 뭔가 비용을 자꾸 줄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거든요. 그렇다고 배달 플랫폼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떡하든 여기는 팔아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프랜차이즈 탈출할래. 내가 할래 이제 그냥. 내가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만들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물가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앞서 제가 외남 짬뽕집, 중국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직접 재배하는 내가 직접. 그리고 하루에 100그릇. 그것도 시골에서 짬뽕 한 그릇에 10,000원. 야, 주변에 말입니다. 짬뽕은 6,000원 합니다. 7,000원 하고 10,000원이에요. 100그릇 한정이고. 물가가 비싸고 친환경이고 내가 직접 재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결국은요. 시장에서는요. 네, 결국 사람들, 사장님들 그 생존 본능이 결국은 프랜차이즈를 탈출하고요.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 만들기를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 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탓도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엄청 올랐잖아요. 거기다 가맹비까지 내야 돼. 게다가 원료까지도 원재료까지도 좀 비싸.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이게 2017년 대비해 보면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만 41.6%가 올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줄줄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1285개가 망했고요. 2023년에는 1817개가 망했습니다. 1년 사이에 41.1% 53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브랜드는요. 예, 지금 2022년에 1443개에서 2023년에 1927개로 33.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고 새로 나오고 하는 그 비율을 보면 결국은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나 똑같은 맛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디가 똑같은 맛이라면 어디에서 먹어도 똑같은 맛이 되는 걸 프랜차이즈 하자. 예를 들어 고기. 뭐 고기야 어디나 똑같은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프랜차이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그만큼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여기다 오마카세 같은 경우도요. 어디나 똑같은 맛이 아니라 셰프에 따라 다르잖아요. 주방장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런 오마카세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말입니다. 예, 유명 셰프 중심의 오마카세 어떤 프랜차이즈. 이렇게 뭔가 특색을 가지고 뭔가 다른 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회사를 키워가고 만든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대한민국이 더
창조적이고 활력이 넘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앞으로 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가 줄어들고 이야기가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창업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지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창업의 숫자가 4년 새에 8%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적게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매식업이 안 되거든요. 소비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요. 분명히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창업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창업하는 거 불나방 창업이라고 하는데 집에 있기 미안하니까 창업하겠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돈 다 날립니다. 제발 불나방 창업, 묻지마 창업은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